자, 이어서 공정관리 기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장을 넘겨보면, 이제, 공정관리 기법이라 해가지고, 뭐, 특별한 내용이죠. 우리가 공정관리의 기법은 어떠한 결과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파악을 할 수가 있는데, 그 결과물이라고 하는 거는 공정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정표의 어떤 결과물 또는 공정표의 어떤 그 내용을 보고, 그리고 그 공정표대로 우리 진행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우리가 이제 파악을 함으로써 이제 공정관리를 진행하게 되는데, 자, 그 공정표들의 내용을 이제 파악하는 게 결국엔 이제 공정관리 기법을 파악하는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공정표의 종류를 좀 살펴보면 되겠죠. 자, 공정표에는 우리가 이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 중 하나가 이제 흥정식 공정표. 이제 흥정식 공정표가 있고, 바차트라고 보통 얘기하고, 또 간트 차트라고 두 가지 종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사선식 공정표가 있어요. 사선식 공정표 같은 경우는 뒤에 나와있겠지만은, 우리 공사의 그 진행률을 이제 파악할 때 쓰는 게 이제 사선식 공정표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가장 이제 현장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이제 네트워크 공정표죠. 네트워크 공정표는 공사를 아까 말씀드렸던 순서와 그리고 그 순서에 대한 기간을 다 더해서 전체 공정 기간을 이제 파악을 해서 그게 이제 망형도 네트워크 형태로 돼서 병행공사와 같이 이렇게 병행공사가 많아지면 네트워크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느 순간에 만나서 같이 가고, 자, 이런 게 네트워크 공정표고, 자, 네트워크 공정표는 이제 CPM 방식이 있고, 크리티컬 패스, CP죠. 주공정을 파악을 해가지고 하는 방식이 있고, 또 포트 방식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그 공정표를 이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공정표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타 공정표로는 에로비라든가 텍트, 소프트, 기타, 여러 가지들이 기타 위의 내용들이 모든 것들을 다 만족할 수 없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이게 보완이 돼서 쓰는 그런 네트워크 공정표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이 기타로 이렇게 묶여져 있어요. 자, 그래서 네트워크 공정표를 해서 다음 장을 넘어가 보면 이제 현서식 공정표에 대해서 나오겠죠. 자, 현서식 공정표 같은 경우는 아마 여러분들이 시공 시간에 아마 이거 내용을 파악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한번 시공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이 좀 반복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내용을 포함해서 한번 좀 리뷰한다는 생각으로 보도록 할게요. 자, 현서식 공정표는 바차트라고 하는 현서식 공정표는 뒤에 그림으로 보는 게 좀 편하겠죠. 이걸 이렇게 내용 글씨로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뒤에 보면은 그 바차트가 하나 있어요. 자, 그거를 한번 보죠. 이 내용을 보면 자, 특히 이제 바차트 같은 경우는 이제 건축공사 중에서도 이제 인테리어 공사 같은 데 좀 많이 활용되기도 해요. 왜냐면 인테리어 공사 같은 경우는 어때요? 공정이 다양합니다. 건축공사는 좀 몇 개 안 되는 공정들이 좀 이어서 하는 그런 특징이 있다고 한다면, 마지막에 가서 마감 공사를 할 때는 여러 가지 공정들이 막 달라붙어요. 그래서 금속 공사라든지 경량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공사들, 목공사, 우창호 공사, 기타 유리공사, 설비 공사 등 가구 공사, 도배 공사, 수장 공사, 타일 공사, 석공사, 공사들이 서로 뭔가 이렇게 종속공사 형태는 아니지만 여러 가지 병행공사 형태로 많은 공정이 짧은 시간 안에 동시에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럴 때 이제 바차트를 쓰면 조금 이제 편리한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제 이 바차트의 바차트 또는 행서식 공정표 이렇게 이 내용을 보면, 자, 왼쪽에 보면 이렇게 공사의 종류가 있습니다. 공사의 종류가 이렇게 있어요. 내용들이 있고 여러 가지 종류의 공정이 있네요. 이 공정들은 종속관계에 있는 공정들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종속관계의 일정보다는 약간 병행공사의 성격이 좀 있는 그런 내용들이 많아요. 물론 종속공사 관계도 있죠. 예를 들면 이제 미장이 끝나야 타일 붙이고, 미장이 끝나야 방수하고 타일 붙이고 이렇게 되지만, 그런 것도 있지만 부분적으로 그런 종속공사가 있죠. 자, 그리고 왼쪽에 이렇게 봐야 공사 종류가 있다고 한다면 각 공정별로 시작하는 점이랑 끝나는 점이 명확합니다. 예를 들면 미장공사는 언제 시작을 해가지고 언제 끝나고, 또 경량공사는 언제 자재가 언제 들어와서 자재 쌓아놓고 그리고 나서 언제 시작해가지고 언제 끝나고, 경량공사가 시간이 굉장히 많네요. 자, 이런 식으로 왼쪽에는 공사의 종류, 우측에다가 표에다가는 바형식으로 시작하는 점과 끝나는 시점을 정해놓고 이렇게 표현한 게 바차트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 바차트 형태로 하게 되면은
이제 장단점이 이제 중요한데, 장단점이 있죠. 뭐 여러분 보셔서 알겠지만은 일단은 명확하죠. 공사의 종류가 일단은 어떤 공사가 있는지 좀 찾아보기가 쉬워요. 아, 이런 공사들이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좀 찾아보고 싶고, 그리고 그 각 공사가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나는지가 일목요연합니다. 그래서 각 공정별로 아, 이때 들어와서 이때 끝난다는 걸 파악할 수 있고, 자, 그런 장점이 있죠. 이게 가장 큰 장점이죠. 일목요연하고 공사의 시작과 끝이 각 공정별로 시작과 끝이 명확한 장점은 있죠. 근데 이제 단점이라 한다면, 아까 했던 것처럼 이 종속 선후관계가 명확하지가 않아요. 예를 들면 미장공사를 확인하는데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나는지는 알겠는데, 뭐 미장공사가 끝나야지만 시작할 수 있는 공사들이 있어요. 뭐 타일 같은 경우는 뭐 타일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미장공사가 끝나야지 시작할 수 있는 거고, 뭐 때로는 벽지 같은 경우도 도배공사도, 우리 아파트 공사할 때는 도배공사도 미장 위에다가 도배도 하니까, 그러면 뭐 미장 위에다 도배공사를 뭐 한다고 하면 그게 끝나야지 되는데, 동시에 동시에 겹치기도 하고, 그죠? 도배공사가 어딨나요? 도배공사 겹치진 않네요, 여기서. 어쨌든 막 겹치는지 안 겹치는지 이런 것들을 막 확인을 해봐야 돼요. 경량 공사를 막 하고 있는데 미장을 같이 공사할 수도 있어요. 이럴 때는 뭐 이 두 개가 서로 간섭이 되는지, 공사하면서 서로 다른 영역의 공사인지 같은 영역 같이 뭔가 영향을 주는 공사인지 이런 것들을 좀 파악하려고 한다면 현장 소장이 돼야지만 파악이 가능하겠죠. 비전문가라 아니면은 이 공정표를 처음 본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리고 이 설계 도면에 이런 것들 파악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게 좀 파악하기가 어려워요. 선후관계가. 그러다 보면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각 부분적으로는 일목요연하지만 이 공정이 서로 어떤 관계에 있는지, 서로 다른 공정들이 서로 어떤 관계에 있는지 파악이 안 돼서 선후관계도 명확하지 않고, 그래서 서로 현장에서 이제 뭐 문제가 발생될 확률이 많죠. 이제 그런 내용들이 이제 장단점이 된다고 보면 되죠. 그래서 내용을 보면, 그래서 그렇죠. 공사의 전체 공정 시기가 일목요연하다, 장점이. 그리고 착수일과 각 공정별로 착수일이랑 완료일이 명시되어서 보기가 좋고, 또 단순하죠. 개괄적인 판단 용이하고 비전문가가 봐도 대략적으로 파악이 되는 거. 자,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단점이라고 한다면 이제 상호관계가 불명확하죠. 이게 지금 가장 큰 단점이죠. 그러니까 현장 소장이 할 일이 많아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호가 불명확하니까 서로 이제 자기 공사 먼저 하려고 하잖아요. 각 공정들은.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서로 싸우게 되니까 그거를 현장 소장이 잘 중간에 조절을 해줘야 되고, 현장 소장이 나몰라라 하면은 또 뭐 같이 뭐 작업자들끼리 서로 이제 뭐 해서 협의 와서 하면 되겠죠. 하지만 뭐 그런 것들이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 그런 게 있고, 단점이라는 것도, 그죠? 즉 요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전체에 영향을 주는 주공정 파악이 없다는 거죠. 어떤 게 주공정이냐? 공정이 단순히 말하니까 가장 중요한 공사가 있을 거 아니야. 가장 중요한 공성 또는 주공정, 이거를 이제 크리티컬 패스라고 하죠. 우리가 아까 했던 네트워크 공정표는 크리티컬 패스가 파악이 쉬워가지고 주공정 파악이 쉬운데, 이 이제 바타트 같은 거는 주공정 파악이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공정을 다 관리하는 게 아니라 조금 난이도가 있고 공사 기간이 길고 자재가 많이 들어가고 다른 공사에 영향을 많이 주는 공정이 있다고 한다면, 자, 그 공정을 중점 관리하는 게 현장 관리를 효과적으로 하는 게 되겠죠. 뭐 엄한 데 가가지고 지금 관리하고 있으면은 그게 결과가 별로 열심히 노력해도 결과가 좋지 않다는 얘기예요. 결과가 나아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주공정 파악이 어렵기 때문에, 그러니까 방향이 어려우니까 중점 관리를 뭘 해야 될지를 이제 어려운 거죠. 바차트만 봐가지고는. 자, 그런 게 있고, 당연히 그런 이유 중에 종속관계도 이제 상호관계가 불명하다는 거는 이제 종속관계가 파악하기 힘들다는 얘기고, 결국에는 크리티컬 패스, 주공정을 찾기도 어렵다는 그 얘기예요. 다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뭐 한 작업이 다른 영향을 미치는 것도 파악하기 힘들다. 또 똑같은 얘기죠. 그러니까 주공정을 파악하기 힘들다는 얘기예요. 각 공정별로는 이제 명확하지만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은 파악이 어렵다. 자, 그리고 뭔가 문제가 이 상황이 변동이 됐다 했을 때, 자, 그걸 대처하기가 좀 어렵다는 거죠. 네트워크 공정표에 비해서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 게 있고, 그래서 행성식 공정표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장단점이 상당히 중요하고, 여러분들 뭐 시험 본다면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우리 행성식 공정표 중에서 간트 차트라고 있는데, 이제 간트 차트 같은 경우는 조금 내용이 조금 비슷한데 좀 다르죠. 그래서 간트 차트 같은 경우는 그냥 처음 시작과 끝이 더 같아요. 그래서
간티 차트, 아이고. 우리 네트워크 공정표, 아니, 보통 우리 지금 바차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시작과 끝나는 점이 어느 시작 끝나서 이게 끝나고, 이때 시작해서 끝나고, 뭐 이때 시작해서 끝나고, 이런 게 있지만, 이 간티 차트 같은 경우는 언제 시작하는 점, 끝나는 점 없고, 처음부터 같은 거. 공사 기간이 절대치만, 이만큼 시작하고, 그래서 처음 시작하는 점 같고, 그러니까 각 공정별로 절대 공기가 얼마인지를 파악하는 게 이제 간티 차트인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간티 차트가 있는데, 간티에서 보완되고, 그러니까 진도 얼마 표현되는 거죠. 각 작업이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나는 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전체 공사 기간만 파악을 해서 그 각 공정이 얼마의 진도를 유지하고 있는지를 이제 파악할 때 쓰는 게 이제 간티 차트입니다. 이런 같은 경우는 뭐 더 클리어하죠. 각 작업이 얼마큼 진행되는지만 파악하는 거니까 그것만 보니까 각 작업의 진행 상태는 더 알기가 더 쉽고 이제 그런 내용이 있고 뭐 작업 횟수랑 뭐 이런 관계 이런 작업 간의 관계는 이제 전혀 찾아볼 수가 없는 그런 뭐 공정표가 되겠죠. 자, 어쨌든 요런 회사식 공정표가 있고 그래서 건축공사 중에서도 이제 인테리어 공사 관련된 이런 공사 많이 이제 실무에서도 많이 사용하는 그런 공정표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장을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장을 넘어가 보면 이제 사수식 공정표가 나옵니다. 자, 사수식 공정표는 어떤 특별한 어떤 그 용도가 있어요. 그래서 요것만 쓰는 게 아니라 다른 공정표라 자, 병행해서 쓰는 게 이제 사수식 공정표인데 이 사수식 공정표의 이제 키워드는 기성고입니다. 기성고. 공사의 기성고. 그래서 기성이라고 하는 거는 실제로 투입된 비용이에요. 실제로 그 작업자. 그 작업, 그리고 공사를 진행할 때 그 들어간, 그 어떤 시점에 보통 이제 월별로 또는 뭐 15일별로 이렇게 끊기도 하는데 보통 월별로 각 월에 들어간 자재량과 노무량의 총합이 기성고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 기성고를 파악하기에 좋다. 기성고. 그럼 이 기성고는 왜 파악을 하냐? 물론 이제 들어가는 물량이나 이런 걸 파악을 해야겠지만, 자, 기성고를 파악하는 이유는, 뭐 이유가 있습니다. 기성고를 파악하는 이유는 우리가 공사를 진행할 때,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공사가 내가 원하는 시간 안에 지금 되는지 안 되는지를 현장 안에서는 파악하기가 어려워요. 왜냐면 여기저기 다 열심히 일을 하고 있고 자재 막 들어오고 나가고 있곤 한데 도대체가 내가 원하는 공정 안에 이게 그 작업이 되고 있는지를 전체 공사라는 측면에서 좀 파악하기가 쉽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죠? 뭐가 움직이는 것 같은데 정확하게 왔어. 그런 경우에 가장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때까지, 그러니까 그 어떤 시점까지에 들어간 자재량과 노무량을 파악을 해보면 그 공사의 진행 속도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공사가 내가 만약에 자재량과 노무량이 뭐 30%가 들어왔다, 어느 시점에. 자, 그러면은 내 공사는 30%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그럼 클리어하죠.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추정을 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내가 공사와 자재량이 내가 원하는 그런 총 내역서에 있는, 실행 내역서에 있는 그 자재량과 노무량의 50%를 썼다. 그러면 공사가 한 반을 정도 지났구나. 라고 하는 걸 파악하는데, 자, 그때 그런 공사가 얼만큼 진행된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하는 게 이제 기성고. 그래서 기성고로. 우리 저번 시간에 언더밸류라고 했었죠. 언더밸류 방식으로 해서 기성고를 파악을 함으로써 공사의 진행상을 파악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자, 그런 거죠. 그래서, 자, 이 사선식 공정표라고 하는 거는 이제 기성고를 표현하는 겁니다. 기성고. 그 세로의 공사량, 여기 보면 표에 보면은 세로의 공사량이고 여기는 괄호에다가는 일정을 적어놓은 거예요. 일정. 이 표가 좀 약간 좀 스캔 받아도 이상한데 여기가 공사량, 공사가 얼마큼 자재가 얼마큼 투입됐는지 Y축에다가 공사량인 거고 결국 기성과 같은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시간이에요. 얼마큼 시간이 지나요. 그러니까 이거는 공사가 만약에 뭐 1년짜리 공사라고 한다면 이거는 각각의 뭐 2월, 4월, 뭐 6월, 8월 이렇게 달로 끊겠죠. 이게 지금 5개월짜리 공사라고 합시다. 1, 2, 3, 4, 5개월짜리 공사라고 한다면 첫 달, 두 번째 달, 세 번째 달, 네 번째, 다섯째 달에 투입되는 공사량 어느 여기 X수가 있죠. 여기 그 다음에 두 번째 달에는 한 이 정도 왔고 세 번째 달에는 뭐 이렇게 와 있고 네 번째 달에는 이렇게 와 있다가 다섯 번째 달에는 이렇게
그죠? 그래서 요 지금 내용을 요 표에 보면, 자 이렇게 요 표를 계속 이어보면, 쭉 이어보면 이렇게 표가 들어요. 이렇게 좀 내가 기성거대로 표현한 거예요. 첫 번째 달에 얼마큼 들어가고 이만큼 들어가고, 두 번째 달 갔더니 그거가 조금 더 올라갔어요. 근데 세 번째 달 가니까 자재가 엄청나게 투입됐어. 이때 자재 투입량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죠. 네 번째 달 갔더니 이때도 작업량이 좀 많아서 그렇죠, 좀 많이 투입이 됐어. 이만큼이 투입된 거죠. 마지막 달 갔더니 자재 투입량은 뭐 어떻게 적어요. 이렇게 적었고, 자 이거를 보면서 내가 그 각 달마다 얼마큼의 공사량이 투입된지를 보고 이제 공사 기간을 이제 파악할 수 있는 사실 공정표입니다. 결국에는 이 사선이 공정표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정표라고 하는 건 내가 목표를 세우는 거죠. 나는 이러이러한 목표를 세우고 이 지점에다 S자 공선이 이제 그 목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S자 공선이 목표가 됐다. 근데 실제로 공사를 투입해 봤더니 이렇게 투입되거나 또는 덜 투입돼도 문제가 되고, 그죠? 만약에 첫 번째 달에 공사량이 실제로 이렇게 투입됐다고 한다면 이거 쓸데없이 공사를 많이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돼도 문제가 되고, 두 번째 달 갔더니 내가 목표가 여기인데 이렇게 목표보다 훨씬 덜 자재량이 투입됐어. 농업이랑. 그러면 뭐예요? 나중에 고생하잖아. 자재량, 어쨌든 마지막에 자재량이 많이 투입될 거 아니에요? 마지막에 공사를 열심히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대략적으로 이 형태는 S 형태로 많이 나와요. 우리가 공사 목표 같은 거는. 우리가. 왜 그러냐면, 왜 S 형태가 가장 이상적이거나 가장 일반적인 형태가 되냐면, 우리가 처음에는 공사를 처음 진행할 때는 이제 현장 파악을 해야 되잖아요. 현장 파악도 해야 되고, 땅 파다가 뭐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고, 또 민원이 발생될 수도 있고, 아직도 도면 파악이 안 돼 있고, 또 업체가 선정이 안 돼 있어요. 하도 업체가 선정이 안 돼 있고, 또 허드 업체가 또 문제가 생겨가지고 또 업체 선정을 다 바꾸고, 뭐 하다가 초반에는 뭔가 문제가 있는 거를 파악을 하거나 이걸 조정하거나 이렇게 세팅하는 작업들이 시간이 많이 필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공사가 안 되고, 땅을 팠는데 또 뭐 하수도가 지나간다든지, 뭐 지하수가 막 올라온다든지, 뭐 지방 계량도 해야 되고, 또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많겠죠. 뭐 민원 들어오다. 어쨌든 초반에 문제가 많이 발생되다 보니까 초반에는 작업을 빨리 진행하는 게 더 일반적으로 천천히 진행한다고.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세팅이 돼가지고 기초 파고 뭐 골조공사가 들어가려고 하니까 이때부터는 계속 반복되는 공사잖아요. 1층, 2층, 3층. 보통 골조공사 같은 경우는 반복되는 공사들이 많고, 또 이제 투입되는 어떤 그 업체, 하도급 업체들도 서로 손발이 맞고 작업하다 보니까 또 환경도 이제 익어가지고 공사 진행 속도가 좀 빨라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복되는 공사가 많아지고. 그래서 이 골조공사나 이런 내용까지는 계속 반복이 되기 때문에 자재 투입량이 많아져도 문제가 없어요. 쉽게 가면은 뭐 물량이랑 자원을 엄청 때려 넣어가지고 작업을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냥 손발이 맞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거. 그러다가 이제 어느 공사 끝나가지고 설비 공사 하려다 보니까 또 설비랑 마감이랑 같이 하니까 또 문제가 생기고, 또 마감 치려고 하니까 또 설비 더 빠져 있고, 또 왔다 갔다 조율하고 하다 보면은 공사가 막 늦춰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다 마감 때 가면은 또 여러 가지 공정이 막 들어있고 서로 복잡하고 하니까 문제가, 작업소가 늘어져요. 그래서 이 공사의 어떤 그 가장 이상적인 형태라기보다는 일반적인 형태는 이렇게 S 형태로 될 확률이 많습니다. 근데 실제로 공사를 해보니까 이렇게 뭐 더 작업량의 투입량이 많을 수도 있고, 그 시기에 세 번째 달 작업 투입량이 적을 수도 있고 또 많을 수도 있고 그렇다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 안에만 들어오면은 그래도 문제는 없더라. 요 바나나 모양처럼 생겼죠. 요 바나나 모양 안에만 들어오면 기성을 파악을 해봤더니 뭐 세 번째 달, 두 번째 달 기성 파았더니 어쨌든 많이 투입됐지만 뭐 이 정도는 뭐 나중에 뭐 좀 조절이 가능하고, 좀 덜 투입됐다 하더라도 뭐 나중에 좀 공기를 좀 재촉하면 되니까. 그래서 바나나 곡선 안에만, 영역 안에만 들어오면 그래도 뭐 공사를 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을 거다라고 예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바나나 곡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S커브라고 하고, S자 형태의 커브가 나오는 게 일반적이고, 그리고 그 모양 안에서 오차를 봤을 때 이제 바나나 형태가 되면은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제 바나나 곡선이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이 사선식 공정표라는 거는 이제 기성고를 표시하는 거죠. 각 시기별로 투입된 자원 투입량을 표시함으로써 그 공사의 진행 상태를, 이제 뭐 감으로 보는 게 아니라 수량적으로 파악하는 거예요. 정량적으로, 수량적, 정량적으로 파악을 하는 게 바로 사선식 공정표의 핵심이다. 그죠? 그래서, 그럼 당연히 장단점은 그거와 관련된 장단점이 나오겠죠.
그래서 전체 기성고라든가 진도 파악이 용이하고, 그죠? 그리고 내가 공사가 빨리 진행되고 있는지 천천히 진행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파악하기 쉽고, 그래서 만약에 뭐 문제가 발생되거나 내가 예정했던 대로 문제가 있거나 하는 것들에 보고 싶고, 그리고 이제 보니까 파악해 보니까 공사가 너무 지연이 되어 있어. 아, 그러면은 이번 달 진행됐으니까 다음 달에는 자재를 많이 투입해가지고, 자재랑 인력을 많이 투입해가지고 공기 만회를 해야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예측을 통한 뭐 대처를 할 수 있겠죠.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게 뭐 선호 관계가 있는 것도 아니고 공정표로는 알 수 없어요. 이거는 그냥 공사에 투입한 양만 파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체가 공정표라기보다는 그냥 다른 공정표의 어떤 보조수단으로 사용한다. 공사의 진행 속도를 파악하는 진행 속도를 파악하는 그죠? 어쨌든 단점이 이제 뭐 세부 공사를 알 수가 없고 절벽에 불과하다 하는 것들이 있고, 아까 말했던 요 내용이에요. 빠나곡선이 요거죠. 첫 번째 달,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달에 투입된 자재량, 이렇게 내가 목표를 이렇게 세워놨는데 실제로 계속 늦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계속 늦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는 맞춰지겠죠. 끝에 가면 어쨌든 공사 끝내야 되니까. 그래서 계속 늦어지고 있다. 보고 있고, 우리가 보통 이제 S자 형태를 보면 요거는 이제 기술자 시험 같은 거 볼 때 요거 보고 이제 공사의 어떤 그런 그 진행 속도를 이제 분석하는 거죠. 일반적으로 어떤 거죠? 일반적으로가 이게 이제 가장 이상적인 형태가, 가장 이상적인 형태라기보다 가장 일반적인 형태가 이런 중형이죠. 이렇게 S자 모양을 이런 가장 일반적인 형태이고, 자, 이거에서 이제 벗어나지 않죠. 초반에 조금 천천히, 초반에 좀 공사를 빨리 진행하고, 초반에 그러다가 천천히 들어가고, 이거는 천천히 좀 가다가 마지막 부분에 가가지고 공사를 좀 빨리 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러니까 두 가지 형태가 있죠. 이 중형에서 이제 파생된 그런 형태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무조건 현장 소장이 전체적으로 초반에 그냥 막 이렇게 공사를 빨리 진행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는 현장 소장이 뭐 성격이 급하거나, 반대로 좀 천천히 하다가 마지막 가가지고 좀 이렇게 열심히 작업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문제가 생겨가지고 했다가 이 시점에서 뭐 문제가 생겨가지고 좀 늦춰진 거죠. 원래 이 시점에서 공사 기간이 빨리 가야 되는데 늦춰졌다고 하면 여기 문제가 생긴 거예요. 뭐 사람이 다쳤거나 뭐 문제가 생겼을 때 이런 형태가 나타나고, 인테리어 공사 같은 경우는 이거랑 별로 관계없이 막 진행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마감 공사 같은 것들은 이런 형태로 나타난다. 그래서 지금 진행되는 자원 투입량의 그 양상을 보고 공사의 성격을, 뭐 성격이라기보다는 그 자재 투입량을 보고, 기성고를 보고 이제 공사의 성격을 파악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있다. 이런 거 일단 표가 있으니까 참조해서 한번 보도록 하고, 자, 요 내용이 다음 장에 보면은 이제 공정표로 돼 있죠. 지금 요 내용 같은 경우는 아까 이 사사식 공정표는 다른 공정표의 보조수단으로 된다고 했잖아요. 이게 지금 횡단식 공정표죠. 횡단식 바차트에다가 요 파란색으로 표시된 게 기성고입니다. 이게 지금 내가 원하는 중간에 뭐 화살표로 되는 게 중간에 내가 목표치예요. 어떻게 보면 목표치, 또는 목표치가 될 수도 있고, 또는 목표를 안 세우고 했겠죠. 목표를 세우고 하는 현장 수장은 있겠지만 목표를 안 세우고도 할 거예요. 어쨌든 그러면 이때까지 투입된 자재의 투입 인원량 누적량이에요. 투입의 누적량, 자재 투입 누적량, 이 시점에서 투입된 인건비의 누적량, 자재의 누적량, 여기 투입된 인건비의 누적량과 자재의 누적량, 또는 뭐 그 차이면은 그 기간에 투입된 거겠죠. 이때 투입된 자재의 누적량, 인건비 뭐 자재의 양, 이런 것들을 다 파악을 해가지고 공사에 이렇게 진도를 미리 예측했다고 하면 예측한 거고, 그리고 예측 안 했다 하더라도 이제 중간중간에 파악을 해본 거죠. 얼마큼 진행됐는지, 내가 여기 좀 총 자재 인건비가 얼마큼 투입될 거로 예상되는 품이 뭐 이렇게 들어야 되는데 그 중에 몇 품이 들었는지, 뭐 그런 내용들을 이제 파악하면서 해보는 그런 보조수단으로 쓴다. 이 사수식 공정표가 이 바차트에 내에서 공정표로 활용되고 있다는 것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장을 넘어가 보면, 다음 장이 이제 네트워크 공정표. 봅시다. 네트워크 공정표인데,
자, 네트워크 공정표는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지금 너무 시간 25분 됐으니까 좀 잠깐 쉬었다가 네트워크 공정표 보도록 할게요.